교육은 흔히 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평생 동안 선생님이자 학생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경험에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기술,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우리는 가르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문제를 도와주었던 때, 동생에게 새로운 게임을 가르쳐 주었던 때, 동료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은 공식적인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파밀리체에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누구나 배움을 평생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 전수되는 교육 방식인 멘토링이라는 개념은 문명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멘토 역할을 맡아 견습생의 발전을 지도하고 형성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후계자를 현명한 조언자에게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멘토는 어린 왕자의 교육을 책임지고 통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략과 외교부터 역사와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 전통은 왕족을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장인들은 아프렌티스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거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대장장이부터 직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거래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지식과 기술을 보존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훈련된 교사를 제공하는 정규 학교와 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육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학습을 보다 접근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대중교육이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교육받은 시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무료 의무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교육이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힘입어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에는 교육 시스템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학교는 과학, 수학부터 예술,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학 설립으로 고등교육도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20세기에는 학습과 발달에 대한 새로운 이론도 등장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등장한 사상 학파인 행동주의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을 포함한 모든 행동이 환경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 강화, 보상에 중점을 둔 교수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교사들은 복잡한 과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학생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확한 반응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행동주의는 학습 메커니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지만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학습 과정에서 동기부여, 호기심, 창의성과 같은 내적 요인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장 배운 것을 기억하고 활용하기.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은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억과 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됩니다. 기억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이란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새롭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교수법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정보를 기억하고 전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격 반복, 능동적 회상,
정교화된 신문과 같은 기술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점점 더 긴 간격으로 정보를 다시 검토하고 기억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학습 자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여러 맥락에서 정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실제 적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장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표는 사회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강조점은 암기식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 콜라보레이션 능력 개발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계화, 기술 발전, 복잡한 글로벌 과제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형 기술로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협력 활동, 탐구 기반 학습은 능동적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을 장려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7장 교실에 들어온 기술. 기술은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고 교육은 이러한 발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지식을 민주화하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가상교실, 교육자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하고 전 세계의 교육자 및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교사는 멀티미디어 요소, 대화형 시뮬레이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은 더욱 매력적이고 인터랙티브하며 개인화되었습니다. 8장 메타버스와 AI 학습의 미래. 인공지능 AI나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은 교육을 더욱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학습 경험을 개인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행정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교사가 개별 학생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가상 공유 공간인 메타버스는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가상 현장 학습에 참여하고 역사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고 심지어 역사적 인물의 가상 표현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교육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더욱 매력적이고 개인화되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9장 인간 연결의 지속적인 힘. 기술이 교육을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요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함께하는 발견의 여정,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은 기술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교육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유능한 교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멘토, 가이드, 조력자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질문을 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에서 인간적인 연결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배우는 또래 학습은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0장 끊임없이 진화하는 교육. 교육의 진화는
사회 변화, 기술 발전, 우리가 배우는 방식에 대한 진화하는 이해에 의해 형성되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호기심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혁신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미래는 교사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과 학습의 인간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증폭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매력적인 학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의 여정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교육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모두에게 지식이 열려 있고 호기심이 존중받고 평생 학습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